네, 안녕하십니까. 홍수장입니다. 성훈 씨 메일을 제가 대답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훈 씨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성훈 씨가 보는 이 세상의 관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성훈 씨 나이대, 그 다음에 성훈 씨만큼 경험한, 성훈 씨만큼만 배운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성훈 씨와 같은 레벨의 사람들, 그 수준의 사람들끼리 성훈 씨가 지금 저에게 질문한 내용들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는 흑백 논리를 분명하게 선택을 바라는 그런 대답들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있어요. 하지만 성훈 씨가 알다시피 제가 성훈 씨보다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훈 씨는 어디서 저런 정보들을 접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방송 미디어 업계에 15년 이상, 예술 디자인 업계에 20년 이상 실질적으로 움직여 봤고 실행하고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훈 씨가 저렇게 질문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훈 씨가 만약에 성훈 씨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에게 저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그건 맞아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성훈 씨가 저렇게 어디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러한 정보들을 접했을까? 성훈 씨의 질문의 수준을 논하기 이전에 성훈 씨가 저러한 정보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까? 본인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해서 신문을 보든 언론을 이용해서 알게 되었든,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웹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됐든 간에 성훈 씨가 알고 있는 저 지식은 카더라 통신 아니에요. 카더라. 본인이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훈 씨가 밑에 언급했듯이, 그러면 지금 시중에 현존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언론사들이 다 가짜입니까? 방송이 전부 가짜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요. 다 가짜라고. 가짜 맞아요. 언론이 뭔데요? 방송이 뭔데요? 진실만을 대중에게 전해주면 되는 게 거기까지가 임무예요. 하지만 그 진실을 전해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들 나름대로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대중들은 어떠한 언론이 대중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의 포지션을 어떠한 위치에 두고 대중들에게 저러한 정보들을 전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훈 씨가 60년대를 살거나 70년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군사 독재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런 억압된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해보거나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불과 내가 살아온 50년 이상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 동안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대들이 지금 성훈 씨가 질문했다시피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모든 국민들이 과연 성훈 씨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론이라는 것들, 대중들의 입소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고하는 것들 방향을 미디어나 신문이나 방송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걸 식민지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훈 씨가 접해야 되는 정보나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골라서 내가 생활하는데 그 정보를 활용할 것이냐는 오로지 선택은 성훈 씨예요. 그러니까 성훈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대중들에게 아주 양질의 정보로 가느냐 아니면 저질의 정보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들은 성훈 씨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왜곡되길 바라는 거예요. 언론이라고 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성훈 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건 일본 애들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언론이라고 담당했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부려왔어요. 편집국이라는 데스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여러분들은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기사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그것들을 바로 신문이나 방송 언론에서 뉴스에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데스크에서 반드시 검열을 통하고 수정을 거쳐서 그러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한지 얼마나 정의로운지 이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걸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 70년 동안 일제강점하에 있다가 45년 8월 15일 날 광복하고 6.25 전쟁 우리 한국전쟁 치르고 박정희 때 경제발전 10개년에 의해 가지고 부지런히 나라에서 통제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왔어요. 30년 넘게. 그러다가 88 올림픽 끝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철수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러고 철수했어요? 미안하지만 일본 아이들이 철수한 것들은 우리가 아는 헌법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철수한 게 아니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미 군정에다가 양도하고 갔죠. 그래서 45년 8월 15일이 광복은 했으나 형식적으로 일본이 자기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돌아갔을지 몰라도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국가 운영의 부분에서는 그대로 미 군정에다가 양도를 했다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온 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한국전쟁이 터질 때까지 한국전쟁이 끝나고까지도 미 군정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가 돌아갔던 거예요. 그게 70년이에요. 70년대. 그럼 8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 미 군정 정치도 다 끝났다고요? 미안하지만 미군 철수하고 미국 CIA에서 간섭을 덜 받은 해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그때가 언젠데요? 2000년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계획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언론과 미디어가 정의로웠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의로운 기자나 의식 있는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더럽고 썩어 빠진 그 세계 속에 단 한두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언론이나 방송은 언제나 정의로우려고 했는데 국가의 포갑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눌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방송이나 언론이나 미디어 자체는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나마 자유롭게 진보 언론이라고 만들어지고 생산된 거는 2000년대가 돼서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수없이 성훈 씨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대본을 쓰고 뉴스 콘시트를 짜고 하면은 전부 안기부 애들 방송국에 와있고 검열 받아가면서 방송했었어요. 방송에서 이건 해도 되고 안 되고를 방송 전문가한테 지적을 받은 게 아니라 안기부 애들한테 검열 받았다고, 공보부 애들한테 검열 받고. 당시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영화 한 편 상영할 때 편집장이라든가 어떤 영화계에 높은 경험을 있는 그런 감독들이 참여해가지고 대본의 흐름에 따라서 편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보부나 안기부나 영화진흥공사에서 등급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검열 다 받아가면서 영화 뿌려진 거예요. 방송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 검열을 통해서 다 방송된 거고. 우리는 언론이나 미디어나 방송이라는 것들이 정의로웠거나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본 적이 없어요. 그 형태를 깨부수자고 한 번도 칼질 안 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뭐 느닷없이 성훈 씨 뭐 방송이나 언론이 무슨 뭐 정의롭고 어쩌고 그 속에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가 미꾸라지예요. 전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Q&A 할 때 방송이나 미디어나 인터넷에 떠도는 걸 가지고 그걸 뉴스랍시고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진보고 보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그러니 여러분들은 실제로 맞아보고 도망쳐보고 잡혀보고 고문당해보고 한 경험이 없으니 그것들을 활자로 시각적으로 영상으로만 보니 그걸 공감할 수 있겠냐고. 없지. 여러분들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참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주제가 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주제를 넘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이 처먹고
미국 국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길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를 들고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군사정권이었지만 우리가 군부 독재 체제를 40년 동안 경험을 해왔지만 그 속에서도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대중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뒤에서 움직였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화면 밖에 나와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뭐 일진이라 그러고 일베라 그러고 나는 극우라 그러고 화면 앞에 자기 얼굴 당당하게 내놓고 나와서 떠드는 이런 사회가 된 것을 마치 민주적인 사회가 된 것처럼 자유로운 국가인 것처럼 저는 반대예요. 그거는 성훈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과거를 완벽하게 청산한 후에 우리의 자주적인 힘으로 무언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성훈 씨 얘기가 합당한 거지. 그렇지 않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가 운영하다가 이러한 일베들이 나오고 저런 태극기 부대가 나오는 거는 그건 말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70년 동안 우리는 일제강점하에 있다가 미군정청 지배에 있다가 우리 손으로 우리 국가라는 걸 제대로 움직인 건 88 올림픽 이후예요. 지금도 CIA가 관여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지금 이런 세상이 뭐가 정당하다는 거죠? 뭐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제 Q&A를 쭉 보시면 항상 늙은 애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으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정보에 탑승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진실인 양, 뭐가 사실인 양 이렇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열어가야 되는데 성훈 씨처럼 이런 식으로 과거는 청산,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생활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응징하지 않고 그 시스템 그대로 믹서된 이 혼합된 사회를 그대로 놓고 어떤 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해서 흑백을 가린다는 것은 아저씨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예선에서 탈락한 팀이 올라와서 결승에서 뭐가 잘못됐네 잘했네 따지고 다시 우리랑 붙어보자 한 거랑 똑같다라니까요. 그게 있을 수 있냐고. 어느 정도 수준이나 레벨이 되는 애들이 와서 따져야 되는 거지 예선 탈락한 애들이라고. 이미 이 대회에서 입장조차 할 수 없고 관여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결 난 사람들이라고. 근데 결승전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뭐가 잘했네 잘못됐네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주제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훈 씨 영화 보면 어떤 영화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선을 넘지 말라고.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타인이나 대중들에게 피해가 안 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권리지 대중들이나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줘가면서 자유라는 것을 미명하에 스스로 아무 꺼리낌 없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의 생각을 내뱉고 판단을 내뱉고 선동하는 것은 그는 정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들고 오늘날 와가지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판단해달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제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차마 이 유튜브 영상으로 말을 다 못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팬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내가 한번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지금의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방송 미디어 언론들은 쌍물갈이 해야 돼. 과거 반성하고 다 물러나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제대로 대한민국 굴러갈 수가 없어요. 성훈 씨 같은 사람들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본인은 경험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냥 방송이나 언론에서 떠드는 거 그냥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 판단으로 대중들에게 던지고 싸우고 화내고 이간질하고. 성훈 씨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아? 성훈 씨 돈 많아? 살만해? 지금 성훈 씨 나이에는 먹고 사는 거 고민해야 되고 미래를 걱정할 때지, 이렇게 언론 나부랭이들이 떠드는 거 듣고 뭐 미투가 어떠니 저떠니 선생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식의 질문을 하지 말라고. 성훈 씨 같은 사람들 참 많았거든. 아저씨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정치 얘기 잘 안 하는 이유도 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 모든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받고 가장 혜택 없이 70년 그대로 유지하는 장르가 예술 디자인이고 나 역시 그 속에서
이렇게 4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예술 디자인이라는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그 시선으로 이 사회를 말하고 과거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훈 씨 같이 예술 디자인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사고를 판단해달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저씨가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정치 얘기하기도 싫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갈아엎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저의 지금 대중적인 관심, 사회적인 관심은 과연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의 관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론개혁이에요. 저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결과값이 기대되는 그 관심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검찰과 언론이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대중들을 개돼지로 우습게 여겨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서 대중들이 그리 휘둘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태극기를 들고 저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일베라는 애들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 순서를 정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 기본에서 우리는 과거 청산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요. 끊임없이 지금 세상에 공개된 것만 이야기하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안함 사태라든가 뭐 천안함 폭파라든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2010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건의 내내한 자세한 내용 기억하고 있어요? 응?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자세한 내용 알고 있어요? 그게 뭐 북한이 뭐 어뢰를 쏘았네, 잠수함을 타고 들어와갖고 쪼갰네, 응?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북한에서 배가 내려와갖고 기관단총으로 우리 해군들한테 공격을 가했네. 그것들이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국민들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연예인 이슈로 덮어놨어요. 뭐 신정환이 뭐 해외 원정 도박했다는 둥, 뭐 MC몽 뭐 병역 기피했다는 둥. 언론은, 이 언론과 미디어들은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높으신 권력 가지신 분들이 타격이 입을 때, 여론이 나빠질 때 항상 하는 행동은 대중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연예인들의 이슈들을 터뜨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쭉 보면 그거와 연계된 해당 본인들이 공작에 의해서든 아니면 진짜 사고에 의해서든 정치적으로 악영향이 끼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언제나 언론과 미디어들은 국정원들이나 검찰들이나 이런 권력기관들이 합심해서 연예인 사건들을 터뜨려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쭉 훑어보세요. 한번 과거가 아저씨 말이 틀리나 한번. 방금 얘기한 그런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터뜨리잖아. 이거 여론이 점점 우리 원수님한테 안 좋게, 우리 국가기관 조직이 안 좋게 흐르는데 그럼 연예인 거 터뜨리는 거예요. 뭐 신정한 뭐 해외 원정 도박해갖고 일면에 쫙 풀고 그냥 9시 뉴스 가지고 한 20분 동안 특집으로 다루고, 응? 요 갖고 좀 약한데 야 하나 더 터뜨려. 그러면 지드래곤 마약 해가지고 확 터뜨려버리고. 그러면서 대중들을 누르는 거예요. 대중들은 우매한 개돼지들이라 그런 거 던져주면 순간적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건이 점점 사실화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 관심이 이미 지드래곤이 마약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신정환이 원정 도박했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 광복 이후 미 군정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언론은 언제나 이승만 편이었고 이승만이 전해주는, 이승만이 생존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모든 권력기관들과 언론과 그렇게 움직였어요. 애시당초 국가라는 기관에 공보부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기관이 있어요. 전부 통제해요, 검열하고. 그런 생활을 88 올림픽 이전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88 올림픽 이후에는 세상이 바뀌다 보니 그것들이 음지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지. 뒤에서 공작을 하게 된 것이지. 그것들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인 사회가 되고자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통해 가지고 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팟캐스트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뛰쳐나왔던 것들이 음지에 있던 이런 애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언제나 정의롭고 착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나중에 등장하게 돼요. 항상 뒷북친다고. 그래서 답답하다고, 아저씨는. 답답할 때가 많은데, 뭐 2010년 뿐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정리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자막으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얘네들 공작이. 2012년 때 한나라 전당대회 부정 의혹이 있었어요. 응? 그리고 대법원에서 징용 판결, 지금도 문제가 되는 그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응? 돈 받고 합의해준 그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민심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국가의 높으신 VIP부터 시작해서 권력기관까지 위태로웠죠. 그때 어떤 거 터뜨렸어요?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한나라당 전당대회 부정 의혹 대법원 징용 판결이 있었지. 한일하고 일본하고 지소미아 체결하는 거 단독으로 해서 해버렸지. 응? 야, 통진당 내라는 음목 장난감 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북한 간첩들하고 내통했다고 해서 정당 하나를 해산시켜. 노동계부터 시작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정말 국가 이명박 위태위태했어요. 그때 뭘로 막았냐? 느닷없이 류시원 파혼. 그거 갖고 조금 미미하다 싶었나? 그랬더니 에이미의 마약 투약 사건. 요거는 아주 그냥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한나라당 전당대회 뭐 부정 의혹이니 뭐니 대법원 판결, 징용 판결에 대해서 관심 없지. 에이미가 마약한 거에 더 관심 있지. 그냥 세대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세대별로 관심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것. 사건 하나씩 터뜨려가면서 여론들을 잠재우는 게 얘네들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결국은 가장 크게 이 모든 사건을 덮은 거는 고용욱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었죠. 2014년 볼까요? 2014년에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났죠.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결정 난 때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온 국민들이 아파가지고 들어오는 목함질의 매설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교육부에서 한국 국정교과서 이거 안 된다 했는데 확정 지은 거죠. 우리나라 독도도 우리나라 거던가 다 빼고 뭐 일본이 뭐 다 빼고 위안부 시설 다 빼고 지들 구구 세력들이 만들어냈던 국정교과서 확정되던 날. 이 시기 때 무지막지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걸 뭘로 덮었냐? 어떻게 이 대중들을 흐트려 버렸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단 하나의 사건으로 절반 이상의 여론을 잠재워 버렸어요. 2014년도 그 연예인 기사들 중에 이 모든 것들을 덮었던 거는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이에요. 지방 흡입 받으러 갔다가 사람 죽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언제나 대중들을 달래줬던 거는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예요. 2016년, 17년에 그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하고 그랬었죠. 사드 배치한다고 국민들 난리 났었죠. K스포츠 재단 배우에 최순실이 있다라는 이게 처음 기사에 나왔을 때예요. 최순실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유한 태블릿 가지고 K스포츠를 뒤에서 조종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박근혜가 탄핵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던 이런 2016년에 대중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영남 대작 사건, 홍상수 김민희 열애설, 송중기 송혜교 결혼 발표, 조덕배 성추행.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16년부터 이게 보통 국정원이라든가 공보부 같은 시설에서 대중들을 언론과 미디어로 다룰 때 세대별로 관심 있는 연령층의 연예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사건 사고들을 항상 발표함으로써 물타기를 하거든. 이때 분명히 2016년도에 상당히 정권이 흔들릴 만큼 위험한 최순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 조영남 대작 사건, 홍상수 김민희 열애, 송중기 송혜교 결혼 계속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반응이 전혀 수그러들진 않아. 그런데 조덕배의 성추행 사실을 탁 터뜨렸는데 이거에 상당히 나이 든 중년 이상층에서 정부가 믹서되기 시작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부터 2016년부터 미투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훈 씨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미투라고 하는 것들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요. 미국 방송 연예 업계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과는 관계없이 그 개개인의 캐리어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날 대했기 때문에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당사자가 매스컴에 나와서 당당하게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하고 발표한 것들이 시작이 미투예요. 그것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변질됐어요? 당사자는 나오지도 않고 변호사나 대리인이 통해 가지고 방송에 나와 가지고 떠들면 그걸 가지고 대중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해요. 연예인 뭐 사건 터뜨리는 것보다 정권이나 정치권이나 기득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미투 갖고 깜짝깜짝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투라고 하는 이 정치 카드가 대단히 대중들에게 잘 먹히고 활용 가치가 대단히 높아진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 민주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로 논란이 됐을 때 자기적 정치적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은 끝나는 거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미투라는 것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쓰레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죄라고 밝혀지기까지는 엄청난 6년에서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 쓰레기들이 안 거예요. 미디어와 언론들이. 미디어와 언론들은 앞으로 미투를 적극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과의 정적인 관계들을 죽여나갈 것이고 대중들에게 연예인 사건 사고보다 이게 미투가 잘 먹히는구나. 난 사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지하게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해서 저는 성훈 씨를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게 미투냐 아니냐, 이게 공작 사건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당사자가 직접 화면에 나와서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강간당했고 강제로 몇 년 동안 추행을 당했고 어떠한 식으로 나는 모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게 미투예요. 대리인이 나오거나 변호사가 나와서 떠드는 게 미투가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는 재혼을 한다고 흠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남자친구 6명과 사귄다고 흠이 되는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양다리를 거치고 살든 남자애는 몇 명을 끼고 살든 뭔 관심이에요. 그 사람 개인의 일이에요. 그 개인의 일을 사회화시키는 건 미디어의 임무예요. 그럼 미디어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재판이나 결과나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난 과거 70년 동안 미국이나 일본 애들의 공보부 공작 정치에 배워왔던 미디어와 언론들이 하듯이 그동안 시대에는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를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물타기 하고 흐리게 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방법을 썼다면 이제부터는 미투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가해자냐 어쩌냐 지랄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 당사자가 화면에 나와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밝혀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은 수용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 편에 설 준비가 돼 있어요.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근데 왜 화면에 안 나와? 왜 대리인을 내보내? 왜 변호사를 대리해? 이거는 무조건 공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수장이었어요.